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의 집단 탈당이 광주 전남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각 선거 캠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되는 사전투표에서 기선을 잡기 위해 대선 후보마다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는데 상당수가 엉터리 사업이어서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80년 5.18 당시 참혹했던 전남대 병원 상황 등을 담은 증언집이 출판됐습니다.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의 집단 탈당이 광주와 전남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캠프마다 민심이 어떻게 변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집단으로 탈당하면서 유승민 후보의 광주 전남 선대위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홍준표 후보 캠프는 광주 전남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영남권 표심 변화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정작 광주 전남의 민심 변화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는 쪽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입니다. 민주당은 보수가 뭉치면 호남의 표심은 문재인 후보로 쏠리지 않을까 은근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잠시 내려뒀던 적폐 세력 심판 카드도 다시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집단으로 탈당을 하고 적폐라 대적했던 후보까지 지지하는 행위는 새롭지도 않은 정치 적폐인 것입니다. 국민의당 지도부는 호남 유세 일정 등을 미루고 중앙당에서 긴급회의를 열 정도로 급박하게 움직였습니다. 민심에 미칠 영향을 저울질하며 좌우 극단의 대결이 오히려 안철수 후보의 지지를 키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중도 개혁 세력이 안철수 후보에게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캠프는 광주 전남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소신 있는 선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법요건에서 불거진 돌발 변수에 야당의 심장이라는 광주 전남의 선거 판도도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며칠째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석가탄신 일인 오늘도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저녁으로는 서늘하니까 얇은 외투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은 점차 흐려지면서 밤부터 우리 지역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5mm 안팎의 강우가 예상됩니다. 이 비는 금요일 낮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한낮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를 보입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셔야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오존 농도도 짙어지면서 매우 나쁨 단계를 나타내겠는데요. 장시간 실외 활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영광이 9.2도, 장성과 담양 9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장성 27도, 담양과 화순 나주 28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적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27도, 보성이 24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대선으로는 처음 실시되는 사전투표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은 표심 다잡기에 분주합니다. 특히 사전투표가 전체 판세의 기선을 잡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지지자들을 투표소로 집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투표하고 놀러 가자는 내용의 이 캠페인은 요즘 더불어민주당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젊은 유권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는 민주당은 연휴 동안 지지층을 투표소로 끌어모으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20, 30대 유권자들의 투표 의향이 어느 때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사전투표에서 기선을 잡겠다는 각오입니다. 사전에 투표하고 여행을 가거나 또는 부모님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유세장엔 SNS 모양의 피켓이 등장했습니다. 이번 사전투표부터는 특정 후보를 뜻하는 인증샷이 허용된다는 점을 활용해 지지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와 전남 유권자의 10% 정도를 부동층으로 분류하고 여론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숨은 표심에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와 또 인증을 통해서 같은 생각을 하시는 많은 분들을 또 투표장으로 불러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난해 총선 때 광주와 전남의 사전투표율은 각각 15.7%와 18.8%로 전국 투표율 12%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24살 이하 유권자의 사전투표율이 광주 25%, 전남 32%로 가장 높았지만 그 뒤를 이은 건 60대로 19%를 넘었습니다. 이번 대선 사전투표율은 작년 총선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불리를 따지는 후보들의 셈법도 복잡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 전남의 392개 투표소에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광주 전남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 95곳, 전남 297곳의 사전투표소가 마련됐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전투표소 위치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는 물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른바 선거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선거 콘서트에는 시민들과 예비 유권자인 중고등학생들이 참석해 현악 연주와 파페라 공연 등을 즐겼습니다. 시 선관위는 매년 5월 10일이 유권자의 날이지만 조기 대선에 맞춰 어제 콘서트를 열었다고 밝히고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에 소중한 주권을 행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세월호 선내에서 미수습자를 찾기 위한 수색이 보름째 접어들었습니다. 미수습자 가족들과 만난 해양수산부 장관도 이제 시간이 됐다며 미수습자들을 곧 발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미수습된 여학생들의 어머니들이 오랜만에 머리를 말끔하게 다듬었습니다. 선체 위아래로 16개의 진입로가 확보되는 등 객실 수색이 본격화되면서 곧 딸을 맞이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나 머리가 터부성하면 나가 속상하겠다 싶어서 다행히 엄마랑 저랑 가가지고 사람을 머리를 다 깎고 왔거든요.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미수습자 가족들은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들의 가족의 아픔을 이해한다는 말로 운을 뗐습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미수습자 9명의 수색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책임지고 이 9명을 다 유가족으로 될 수 있게 찾아주시고 마무리하시면 좋잖아요. 현장에서는 4층 선미 객실로 진입하기 위해 5층 전시실 천장을 잘라내는 가운데 7개 수색팀이 3, 4층 객실에서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안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스피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하려고 합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도 구체적 업무 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50여 명 규모로 조직 구성을 마친 뒤 다음 달 말부터 본격적인 선체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80년 5.18 당시 전남대병원에서 근무했던 의료진을 통해서도 무자비했던 계엄군의 만행이 확인됐습니다. 참혹했던 37년 전 당시 상황을 담은 의료진들의 증언집이 출판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수술복을 입은 의료진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시민을 수술합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가 뒤섞여 아수라장입니다. 37년 전 5.18 당시 전남대병원의 모습인데 참혹한 사상자들의 모습과 밤낮 없이 진행된 초응급 수술 등 당시 긴박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80년 5월 당시 전대병원에서 시민들을 치료했던 의료진 28명이 5.18 10일간의 야전병원이라는 증언집을 출판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대상자 조사 등을 걸쳐 10개월 만에 발행한 겁니다. 책 출판에 참여한 한 의료진은 집단 발포가 있었던 21일 계엄군총에 맞아 부상을 입은 시민들이 전대병원 1층을 가득 채웠을 때가 가장 참혹한 순간이었다고 회고합니다. 머리를 맞았다 그러면 이 턱뼈 아래쪽은 좀 남고 이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배를 맞으면 이 사이가 없어져 버리고 다리는 뚝 끊어져 버리고 그런 엄청난 그 사상자를 보면서 80년 5월 27일 전남도청 진압을 위해 광주에 재진입하던 계엄군이 전대병원에 사격을 가하고 병실마다 수색작전을 펼쳤다는 증언도 새롭게 나왔습니다. 5.18 끝난 후 제가 4개월을 약을 먹었습니다. 예상은 스트레스로 계속 이경련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저희가 공무원이어서 보고도 못 받고 들어도 못 들었고 전두환 회고록과 더불어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료진의 증언집은 5월 진실규명의 또 하나의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37주년 봉헌 시집인 5월 어머니의 눈물이 5월 어머니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시집 5월 어머니의 눈물은 5월 어머니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조윤옥 시인의 생각을 담아낸 것으로 총 77편의 시가 기억, 승화, 상생 3가지 주제로 분류돼 있습니다. 조윤옥 시인은 5월 어머니들이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작은 위안이나마 드리고 싶어 시집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앞다투어 대규모 투자 유치에 나서고 관광시설 짓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살리기 등 포장은 그럴싸한데 상당수가 엉터리입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0년 축구장 10개 크기에 조성한 관광단지입니다. 160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장터와 체험장 등 모두 텅 비어 있습니다. 인건비조차 건지지 못한 자치단체가 민간 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객들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상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어정쩡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며 요란한 홍보에 나섰던 리조트 사업 현장. 운영 허가조차 받지 못한 건물 5동만 지어졌을 뿐 지난 6년간 제자리 걸음입니다. 최초 투자자가 약속했던 투자를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기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살아남기 힘들지 않냐 그런 인식을 바꾼다는 게 좀 힘들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추진돼온 또 다른 펜션 단지는 10년 만에 아예 건축허가 취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5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민간 투자자가 돈을 마련하지 못해 사실상 손을 뗐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말만 믿은 자치단체는 30억 원을 들여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까지 해줬지만 헛돈만 쓴 꼴이 됐습니다. 이제 뭐 경기 침체라든가 또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새로운 관광 어떤 그 편익시설들이 들어서고 보니까 막 그런 것들이 이축이 받아가지고. 허술한 사전타당성 조사와 운영계획으로 혈세만 낭비한 이 같은 사업은 지난 10년간 전남에서만 줄잡아 수십 개에 이릅니다. 자치단체장 치적사 키용 사업이 계속되면서 후유증은 고스란히 지역과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여학생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지역 모 대학 A 교수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교수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업 시간과 교과 실습 과정에 여학생 6명의 신체 특정 부위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교수는 치료기법을 교육하고 친밀감을 표현했을 뿐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중공업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지역 노동단체가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는 성명서에서 매년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가 일어난 기업에서 또다시 6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며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책임자 처벌 등 엄정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전남본부는 또 보장된 휴일에 무리한 작업이 진행되는 등 조선업체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업살인 처벌법 제정을 통해 똑같은 참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즉 SFTS 환자가 올해 처음으로 광주에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발열과 오한 등의 증상으로 광주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혈액을 검사한 결과 올 들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SFTS 양성 환자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야생 진드기에 물렸을 때 감염되는 이 질병은 5월부터 9월 사이에 야외 활동이 많은 중장년과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김주찬입니다. 김주찬 3번 타자. 자, 아직까지는 김주찬의 방망이가 좀 더딥니다. 한번만 빠져나갑니다. 자, 안치홍 선수 홈런을 수 있습니다. 3루 통과했고 홈으로 들어옵니다. 김주찬의 적시타로 기아 타이거즈가 고층에 와서 먼저 웃고 시작합니다. 멈쩍 승부, 약간 먹기 타고 좌중간 쪽에 떨어지지 않답니다. 빠져나갑니다. 떼굴떼굴 베이스까지 올랐고 여유있게 자, 김선빈 1루 시작까지 3루 통과. 타자전은 3루까지 들어갑니다. 이병기 1번 타자의 3루타 3타점. 공격은 최우 선수.
끌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복판 날아갑니다. 중전수 이동합니다. 펜스 끝까지 121m 쭉쭉 날아갔습니다. 최우 선수가 홈런을 쏘올립니다. 시즌 6호 홈런. 역시 강하네요. 그다음 120m를 넘기는 솔 홈런 최영우. 떴습니다. 좌측에 뜻하고 마지막 아웃카운트 27번째 아웃카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최종 스코어 9대3. 기아 타이거스가 첫 연패에서 탈출을 밤에는 넥센은 4연승에서 저지가 됩니다. 법당 밖에서 큰 법회나 의식을 거행할 때 걸어놓은 대형 불화를 괴불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보기 힘든 불교 미술품 괴불이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용조 3년인 1727년에 만들어진 보물 제1342호인 해남 미왕사 괴불입니다. 임진왜란 이후 바다와 육지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극락으로 천도하기 위한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미왕사 괴불이 목포에 있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두루마리 형태로 보관해온 작품이 바닥까지 늘어뜨려 설치됐습니다. 높이 11.9m, 폭 4.84m로 초대형 작품입니다. 탱화에 자주 등장하지 않은 용왕과 용녀가 그려져 있는 등 독특한 배치입니다. 괴불의 화려한 색채와 묘사도 눈길을 끕니다. 유일하게 미왕사 괴불은 이제 바닷가 원원들을 달래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딱 한 분만 독존으로 모셔져 있고요. 미왕사는 매년 10월 괴불제를 열어 1년에 단 하루 괴불을 공개해왔습니다. 올해는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고 3년 만에 무트로 나온 세월호를 추모하기 위해 특별 전시가 추진됐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바다 속에서 희생된 모든 분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그런 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닷속 영혼을 구원하는 부처 괴불전은 다음 달 4일까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호남과 제주에서 새로 발굴된 유물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하고 있습니다. 흙 속에서 발견한 역사의 조각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는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호남과 제주에서 이루어진 400여 건의 발굴 성과를 시대별로 나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이번 전시 유물 대부분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것들이라며 역사를 이해하는 새로운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라남도가 전담부서 신설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인구 감소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가칭 인구정책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내 인구 감소 대책으로 청년 창업농장 조성과 학자금 펀드 조성, 난임 한방치료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고 전라남도는 다음 달까지 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을 구체화한 뒤 각 시군과 공유할 계획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해양의 도시 여수에서 해양 재난과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실전 체험 프로그램이 올 들어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 현장에 최소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양 사고로 바다에 빠진 상황. 떠내려가지 않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의 몸을 놓지 않습니다. 선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배에서 탈출하는 높이는 5m 미만. 직접 뛰어내려 봅니다. 실제로 해상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생존하기 위한 훈련이 해경교육원에서 열렸습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해양 사고는 2,307건으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과 비교하면 약 73% 급증했습니다. 10대 연령층에서 특히 많은 물놀이 사망 사고 현황을 보면 2014년 23명, 지난해 35명으로 해마다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다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평소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구명조끼 입은 상태에서 물에 떠 있는다든지 이동하는 것들은 아주 쉽지만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체험을 해보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방 몸으로 익힐 수 있으니까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대응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올해로 4년째 해경교육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양 안전 프로그램 바다로 캠프.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의 학생부터 일반인까지 누구나 참여해 해양 생존 훈련과 선박 재난 체험, 소화 방수 훈련, 심폐소생술 등을 배웁니다. 배를 탄 지는 오래됐는데 이렇게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제가 혹시 이제 조난 상황이 되거나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해양 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능력을 키우는 바다로 캠프. 올해 첫 훈련을 시작으로 총 15번의 캠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소리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등 연휴 기간이 이어지면서 사찰 주변을 중심으로 방범 활동이 강화됩니다. 일선경찰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역 사찰과 암자 등을 방문해 CCTV와 시주함 관리 등 범죄 취약 장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방문객 증가에 따른 절도 예방을 위해 특별 방범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또 연휴 기간 빈집털이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해 사전 순찰 예약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질병검사를 거치지 않은 백합 종묘가 신안 세계섬 해안에 살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안군은 지난해 5월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 군산 납품업자에게 4,700만 원어치 5톤가량의 백합 종묘를 구입해 자은도 둔장, 증도 방축, 임자 3두 해안에 살포했지만 최근 전북 부안해경이 업자를 붙잡아 조사한 결과 질병검사를 거치지 않은 중국산 종묘로 밝혀졌습니다. 신안군은 국립수사과학원의 생태계 교란 여부 등 자문을 구한 뒤 시료 채취와 현장 조사 등 후속 조치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제7회 곡성 세계장미축제가 오는 19일부터 열흘 동안 향기, 사랑, 꿈이라는 주제로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열립니다. 결혼을 주제로 한 올해 장미축제의 경우 장미공원 내 유리온실이 실내 웨딩 스튜디오로 꾸며지고 천장에 관엽식물과 함께 장미 부케꽃, 우드볼 등을 달아 연인들의 포토존 장소로 제공됩니다. 또 잔디광장에서는 축제 기간 동안 매일 작은 결혼식이 열리고 웨딩카 포토존도 운영됩니다. 사랑시린 노래봉사단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르신 위문 공연을 가졌습니다. 광주시 봉선동 귀일 민들레집에서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일한 주제로 열린 위문 공연에는 가요와 댄싱, 마술 등 흥겨운 공연이 펼쳐져 소외된 이웃들의 흥을 돋웠습니다. 지난 1993년 결성된 사랑시린 노래봉사단은 올해로 25년째 소외된 계층 등 복지시설을 찾아 노래봉사를 하는 순수 민간 봉사단체입니다. 며칠째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석가탄신일인 오늘도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저녁으로는 서늘하니까 얇은 외투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은 점차 흐려지면서 밤부터 우리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광주와 전남 지역 5mm 안팎의 강우가 예상됩니다. 이 비로 인해 현재의 건조함은 좀 해소되겠고 금요일 낮에 비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낮에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오늘 자외선 지수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시고요. 오후부터는 오존의 농도도 짙어지니까 장시간 실외 활동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영광이 9.2도, 장성과 담양 9도로 아침에는 꽤 서늘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 장성 27도, 담양과 화순 나주 28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27도, 보성 24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해상에서는 오늘 안개가 짙겠고요. 내일과 모레 바람이 강하게 부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토요일에는 21도까지 떨어지면서 더위가 누그러들겠습니다. 기온 다시 오름세를 보이다가 화요일에 또 한 번의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